예. 키움 리포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키움 리포트는, 오늘 볼 리포트는 키움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님의 리포트입니다.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하는 내용은 나왔고요.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제재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관련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해가지고 시작된 리포트인데요. 3월 3일 한국 증시 변동성이 컸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에서 중간재하고 자본재를 이제 많이 사갖고 하죠. 사실 이제 한국하고 일본, 대만에서 샀다가 그걸 조립해가지고 글로벌로 수출을 하는 게 중국의 이제 지금까지 전략이었고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좀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뭐 대내적인 이유가인지 대외적인 이유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럼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급락 원인을 보고 중국 태도 변화는 대내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 기업 이익 개선 흐름은 계속 지속될 거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중국의 대한국 제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시장 충격이 왜 이렇게 컸을까? 뭐 옛날부터 때리겠다고 얘기들이 많았죠. 금융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갑자기 3월 3일날 주가 하락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하루 이틀 봐온 건 아니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툭탁하면 우리는 뭐 메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월호 떨어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한국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부상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사갖고 가죠. 뭐 화장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소비재들, 그리고 중간재들을 많이 사갑니다. 우리 LCD 같은 것도 많이 팔아먹고요. 사실 중국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죠. 옛날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천리마에 달라붙은 팔이라고. 천리마는 중국이고 우리는 그 팔이라고. 옛날에 미국에 붙어가지고 뭐 잘 커왔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천리마 위에 착 올라타가지고 천리를 함께 달려간다고. 뭐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잘 올라타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 와서 조금 어려움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중국 스스로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파괴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 물건 사다가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일본하고 한국에서 중간재 많이 사가죠. 아이폰이나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죠. 그 아이폰을 만들려면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한국에서 안 사가겠다. 그럼 이제 중국도 골치 아픈 거죠. 애플도 골치 아프고. 뭐 애플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수백만의 그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결론등이 많으니까. 쉽게 한국을 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지금 중국이 좀 이상하죠. 지금 보면 이제 한국, 대만, 일본한테 전부 다 척을지겠다는 얘기죠. 다 등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죠. 저희 회사 중국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 이제 동시다평의 남순 강화라고 나오죠. 1992년 내려가서 흑묘 백묘 뭐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돈 잘 벌어준 놈이 최고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은 옛날이랑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동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자기네 보호무역 한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중국이 이제 막 자유무역 가자 막 그런 얘기 한동안 했었는데, 이제 한국한테 이렇게 지금 다양한 무역 제재를 가하면은 트럼프한테 할 말 없죠. 뭐 중국이나 니네나. 이제 중국이 이제 또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는 게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4분기까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런데 볼 때 수주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면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93%에 이르지만 소비재 비중은 7%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 반도체라던가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라고 하죠. 이걸 가져다가 아이폰도 만들고 아니면 각종 전자제품 만들어갖고 외국에 수출하는데 소비재,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또는 뭐 각종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좀 작죠. 결국은 중국 수출하는 물건에 들이 많이들 만들어져 가지고 또 조립돼 가지고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아니면 LG의 공장이 옛날에 이제 중국에 엄청 많았죠. 지금 많이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되긴 했는데 아주 적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한국이 쓰러질 만큼 큰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비재 수출이 30%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급감한다고 해도 한국 대중 수출은 2% 정도 감소한 셈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화장품 회사들이 좀 충격을 받겠고, 뭐 LG 생명과학이나 LG 화학건강이죠. 거기도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희 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경기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은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좀 큰일이겠죠. 큰일? 그나마 희망인 거죠. 근데 반대로 내수가 좀 약간 타격이 예상이 되죠.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수 경기에 좀 뭐 장사도 많이 사주고 명동이나 저 아는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지방에 살아갖고 잘 가보진 못했는데 남산을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중국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다시 뭐 그런 일이 좀 와야 할 텐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국 상장 기업의 전체 이익은 순환기조 이어갈 듯하고 나옵니다. 결국 주식은 뭐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거대로 상당수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을 때 대규모 이익을 내는 반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때에는 이익이 급감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죠. 한국은 이제 글로벌에 묶여 있지 꼭 중국에 이렇게 목이 매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을 통해서 수출은 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자기네 정말 상처 있겠다고 마음 먹고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리포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넘었죠. 오늘 어쨌든 사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누가 1등이었죠?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 물건이 많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면서 한국이 1등이네요. 그리고 대만하고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중일 중에 한국이 최고네요. 잘 안 밀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참 잘합니다. 참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중국이 또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왔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좀 안타깝죠. 우리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중국 국제 분업 없이 첨단 기술 제품 수출가 될 수 있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뭐 마음은 중국이 모든 걸 다 따라잡는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생산하지 못하듯 일본도 모든 걸 생산하지 못하듯 혼자서는 다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잘하는 나라 거 사다가 자기 좋은 걸 써야 되겠죠.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기계 쓰다 보면 보쉬 거, 유럽제아니죠. 유럽제 뭐 전동 공구도 쓰고 일제 가위도 쓰고 뭐 중국제 물건 부지기 쓰죠. 국산도 쓰고 가장 성능 좋은 거, 제일 싼 거 갖다 쓰는 게 효율이 좋은 거지, 국산이라고 비싸고 성능 안 좋은 거 쓰는 것은 그다지 세계와 경쟁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여기 딱 설명이 나오죠. 중국은 동아시아 3국에서 스마트폰, PC 등의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해 중국 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한 후 이를 다시 미국, EU 등 선진국에 수출한 식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변화시켰던 것이다. 쉽지 않은 거죠. 저걸 국내에서 다 만들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게 쉬웠을 것 같으면 미국이 저렇게 못 만들진 않았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동아시아 신흥공화국 도움 없이는 요토 경쟁력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좀 강한 면이 있었는데 뭐 주택가격 급등 여기 나오죠.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요소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중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중국 해안가는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비싸대요. 더 잘 살고. 결국은 아직 한국만큼 되게 뭐랄까요, 노동윤리라던가 한국은 일본만 못하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이제 물가는 해안가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강력한 공업국들이 많으니까 한국, 대만, 일본 같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적정한 이제 자재를 사다가 중국에서 아직도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것들로 잘 만들어 팔았었는데 한국하고도 이제 등을 돌리면 일본하고는 이미 싸워갖고 한번 등 돌렸고 한국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자, 여기 뭐 나오죠. 중국은 2012년에 일본, 16년에 대만, 17년에 한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기 이르렀다. 이게 뭐 재미없죠. 이런 식으로 자꾸 때리면은 서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봅시다. 중국 변화는 대내용인 듯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했었는데 되게 좀 애매했죠. 미국은 보호무역 한다 하고 중국은 자유무역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나오고 나서 야, 이상하다. 왜 중국이 저러지? 왜 미국하고 역할이 반대로 됐지? 그랬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뭐 받아야 되는 거 없죠. 항상 그들이 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기에 좀 웃긴 얘기죠. 한머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이 도망을 나오고 있거든요. 좋지 않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싸워버리면은 더 안 좋겠죠.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좀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환율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에 들어갔던 한머니도 이렇게 좀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 초에 여기쯤에 하고 소로스가 공격했던 그 시점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다는 얘기죠. jet도. 자,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연내 대중 소비재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쟤들이 저렇게 했으니 한동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 그 타격 때 어땠는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대일 수입, 전체 수입 해갖고 일본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한 1년 정도 이제 바닥을까 쳤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한국도 이렇게 되면은 별론데요. 먹고 살기 힘든데 수출하는데 그 중국 내수에 좀 올라타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한동안 중국 내수주를 갖다 되게 밀던 펀드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어떤 펀드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궁금하네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은 7%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특히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자본재 비중 나오는데 대만이 제일 높네요. 96.9%, 한국이 93.1%, 그리고 일본이 90% 정도 나오네요. 어쩔 수 없이 중간재를 버리면 자기네도 어려우니까 소비재 지금 상황 같은 뭐 이렇게 여행 가고 막고 화장품 못 쓰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죠. 일본 조사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경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은데 한국도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돈을 와서 막 쓰고 갔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방한 쇼핑 관광객의 특징 및 시사점 해갖고 쇼핑 관광객 내 중국인 비중 64.1%, 1인당 지출 뭐 7.5%씩 증가하고 있다. 돈 잘 써줘갖고 우리 면세점 갖고 한참 싸우고 난리였었는데 면세점 받으신 곳들이 난리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었는데
풀려나가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 경기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꼭 뭐 위험에 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 내려와 보면은 한국 수출과 기업이익 추정치 변화 나와 있는데, 이 추정치가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웃긴 거는, 좀 약간 웃긴 거는 중국 쇼크 영향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마저 1150원대로 회복하는 등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이 떨어져 갖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는 참 묘한 일이죠. 자, 어때 한번 봅시다. 영업 이 업종 구성하고 나오는데, 뭐 IT가 돈을 좀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고, 건강관리하고 전기통신 서비스가 별로 못 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미국 인플레이션 BI죠. 인플레 기대치하고 한국 수출 내수 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내수 강도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수출하고 물려있다는 얘기죠. 미국 그 물가하고. 그래서 향후에 내수보다는 수출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봤고요. 좀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